일단 그 이재명 대표 얘기도 좀 해보고 하나하나 주자들을 좀 거론해 볼까 하는데 사실 이분의 약진이 조금 의아하기도 하면서 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고 좀 끝까지 갈 거냐가 궁금한데요. 저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에서는 양자 대결에서도 조금 선전하는 결과가 나오고 그냥 전체 주자를 놓고 봤을 때는 여권 주자로서는 1등을 한단 말이죠. 이재명 대표 다음으로는 김문수 장관이 나오는 조사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분석해야 되나요? 김문수 장관의 저 지지율은 실체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끝까지 갈 수 있는 실체인가요? 끝까지 1등이냐 이 말은 제가 못하죠. 근데 이 역사를 좀 보자고요. 김문수 후보가 장관이 삼선 의원에 경기도에서 재선하면서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 저희 당 경선에서 2등했어요. 예, 대선에 대해서 전부터 이 꿈을 갖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제도권에서 좀 멀어지셨지만은 장관이 되는 과정에서 다시 그게 그 기억을 소환시키는 역할을 충분히 했어요. 청문회 과정에서도 굉장히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공세에 아주 대차게 이렇게 맞섰던 그런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전혀 거론이 안 되던 김문수 장관이 작년 9월 27일 갤럽 조사에서 처음으로 나타나요. 2%. 그래서 어느 매체에서는 20% 같은 2%가 나왔다. 김문수 장관에서 그렇게 평가한 기사도 있어요. 네. 그 2%가 점점 잠잠해져 있다가 계엄 전국에서 서영교 의원이 왜 국무위원들 다 일어나라고 했었잖아요. 사과하라고. 혼자만 안 일어났잖아요. 예. 그 과정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 그때의 김문수 장관의 어떤 언행들 이런 것들이 보수색이 강한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가왔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조사 같은 경우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김문수 후보를 선택하는 비율이 30에 가까워요. 28% 이렇게 나오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실체가 있다. 네. 뭐 꺼진다, 어떻게 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적어도 이것이 무슨 응답자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숫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분명히 보수 세력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 부분, 보수 세력이 가장 듣고 싶어하거나 보고 싶어하는 장면 그 지점을 만져줬단 말이에요. 김문수 장관이. 네. 유일한 사람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실체가 있다고 보고 다만 현직 장관이기 때문에 탄핵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선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지금 사실 거론되는 분들 중에서 탄핵이 확정되기 전에 말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하긴 하시잖아요. 오래됐죠. 그분은 예. 자유인이니까. 자유인이니까. 뭐 한 대구시장 할 때부터 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근데 이제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평가를 짧게 하자면 젖은 장작이에요. 젖은 장작이요? 네, 지금 연기만 그냥 무성하게 피고 있어요. 불은 안 붙는 절대 거예요? 불 안 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젖은 장작 갖다 놓고 그 본인이 친정집이라고 할 수 있는 태극기당, 네. 정광훈당이라고 하죠. 거기에 있는 많은 지지층들이 지금 여기에 달라붙어서 계속 불을 붙이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연기는 지금 무성하게 피어나고 있다. 그러나 젖은 장작이기 때문에 불은 안 붙어요. 마르면 나중에 붙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말라요. 안 마릅니까? 예. 그렇죠. 네. 아니, 전광훈 목사가 공개된 예배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김문수 장관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다. 아, 그래요? 정확하게 그렇게 이른바 자신의 신도들 아주 극단적인 이 이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외부적으로 메시지를 표출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와 국민의힘 내부 지지층 속에서도 이념적으로 부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제 부합점이 이렇게 여론조사로 표출되는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구속됐고 탄핵 심판 받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은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그 방향성이 어디로 가느냐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위원도 일어서라고 했을 때 혼자 일어나지 않고 네.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명맥을 이을 만한 메시지들을 계속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보수의 어떤 고정 아스팔트 지지층은 그래, 다음 대통령은 어쩌면 윤석열에 이어서 김문수로 해야 될 수 있겠다라는 여론이 분명히 실체가 있는 것 같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지금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집거를 하고 있는데 목격담 정치가 다시 등장을 하고 최근에 진종호 의원과 좀
다시 관계가 회복된 모습도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언제쯤 다시 등판할 거냐 이게 관심인데 신지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김문수와 한동훈 전 대표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이거는 좀 근거가 있는 전망인가요? 근거는 이제 그분의 그분의 생각이니까 예. 그분께 여쭤봐야 될 것 같고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그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저 여론조사 수치도 있고 저는 이제 뭘 유심히 보냐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한정에서 물어본 각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 예. 그것만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저 1대1 대결이 되려면 전제가 후보가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투표지에 이름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인기투표처럼 물어보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 네. 이렇게 보고 자 그러면은 누가 후보가 될 거냐에만 집중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국민의힘 지지층에게만 물어보는 게 저희 당 룰에 합당한 질문이 되겠죠. 지금 5대5죠 룰상. 그렇죠. 5대5입니다. 그 상황에서 보면 뭐 일부 조사에 보면 김문수 후보가 갤럽 기준으로 네.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거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김문수 28, 한동훈 13, 홍준표 10, 오세훈 8. 아. 예.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좁혀서 한정했을 때. 보면 그럼 보수도 아니고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이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예. 보수 지지층 중에는 조금 센 분들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예. 보수인데 국민의힘 지지 안 해. 이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네. 근데 저희 당의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적어도 당원이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맞을 거고요. 또 저희 여론조사에서 응답하는 분들도 지난번 한동훈 대표 대표될 때 보면 63 민심 당심 똑같았잖아요. 네. 그런 구성을 본다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한정에서 물어보는 여론조사 결과가 당 대선 후보 되는 과정을 예측하는 데에는 대단히 적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럼 신지호 의원 얘기가 맞는데 저 조사만으로 보자면 지금 김문수 다음은 한동훈 이렇게 되거든요. 홍준표 시장보다도 한동훈 전 대표가 높게 나오면 네. 두 사람 간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 전망이 좀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38대 13 정도 봐야겠죠. 왜냐하면 김문수, 홍준표는 같은 지지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희숙 대변인님이 국민의힘만 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수라면 거기에는 이제 자유통일당의 보수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원이 국민의힘이 아닌 자유통일당도 말하자면 응답에 응했을 땐 보수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빼고 국민의힘만 순수하게 봤을 때는 저는 김문수, 홍준표가 서로 윤석열의 후계자의 쟁탈전을 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러면 한 38대 한동훈 대표는 순수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13 정도 되는 것이고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 다 양다리. 양다리. 여기도 먹고 여기도 먹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8%는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지금 관망한다고 봤을 때 그냥 오세훈 시장은 아주 오래된 보수층의 상수의 후보라서 때 한 8% 정도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지금 전 대표가 홍준표, 김문수를 합쳐 38%하고 비했을 때는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왜냐하면 되게 이게 경도돼 있거든요. 예. 보수층의 어떤 응답률이. 네. 그리고 봤을 땐 말씀한 대로 윤석열 대리인과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당내 경선은 뭐 당연히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 상당히 불리할 거고 저는 유승민 의원의 사례를 좀 언급하고 싶은 게 네. 경기도지사 경선 때를 기억해 보자고요. 그때도 이제 당심과 민심 50대 50으로 했었었는데 네. 민심이 제가 볼 땐 25%밖에 차이가 안 났고 당심이 50%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민심에서 크게 앞서가지 못해서 당심을 상쇄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경선을 뛰어넘지 못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윤석열과 친윤들이 주류하는 국민의힘이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권성동 원내대표를 위시해서 탄핵을 상당히 좀 두둔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계속해서 대변하는 사람들이 주류인데 이런 과정에서 계엄이 잘못됐다. 빨리 어떻게든 대통령이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낸 한동훈 대표를 과연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론조사는 이렇게 잡힐진 몰라도 직접 경선에 들어갔을 때 한동훈 대표 때 상당히 불리한 국면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좀 궁금한 게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것들을 다 어쨌든 분석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좀 재개해서 대선에 나올 것이냐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근데 주변에 좀 한동훈 전 대표랑 소통한다는 분들 들어보면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윤희석 대변인이 좀
취재해 보신 건 어떠세요? 일단 제가 직접 소통할 때는 그렇게 특별히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를 제가 읽을 거는 없었는데 네. 최근에 만나보신 분들의 말씀을 드리면 의지가 없지 않다. 없지 않다. 생각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걸 확정하고 뭔가 움직인다. 그건 아니에요. 뭐 몰래 캠프를 차려서 내부적으로 뭔가 일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단계는 전혀 아니고 아마도 여러 가지를 아직은 좀 점검하고 있는 중이다. 점검하고 있는 중이다. 네, 그러니까 타이밍을 보겠죠. 제일 먼저 정치 이 전면에 나서는 시기가 언제가 될 거냐. 그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나오는데 그럼 나올 때 어떤 메시지를 들고 나올 거냐. 그 두 가지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해법은 누구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근데 원래는 뭐 1월 중 등판 얘기가 나오다가 1월이 거의 다 지나가니까 뭐 2월 초 중순 얘기도 나오고 점점 시점은 좀 뒤로 미뤄지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냥 타이밍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나올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든 상황인가요? 그렇죠. 당연히 이게 뭐 날짜 정해놓고 뭐 3.1절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왜 게다가 지금 게다가 지금 조금 더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면 윤 대통령 지금 헌재에서의 탄핵 심판 과정과 내란죄 기소 관련한 이 수사 상황이 일반의 예상과 다르게 지금 전개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절차적 하자가 많이 이렇게 도드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전국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좀 바뀌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들어오려고 그래도 들어오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더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아니 비슷할 한동훈 것 대표는요 같은데? 예. 200% 나와요. 200%. 예, 점검을 왜 하겠어요? 예. 나오려고 점검하지. 점검 끝에 안 나올 수도 아니 있잖아요. 뭘 점검 끝에 안 나옵니까? 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해외를 가거나 미국을 예. 가거나 뭐 잠깐 쉬고 오겠습니다 하는 건데 네. 지금 계속해서 외국도 안 나가고 여행도 안 가고 그 막 사진이 찍히고 사진도 찍히고 저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다시 만나고 진정 의원하고도 따지고 보면 애증 관계가 있는데 다시 만나잖아요. 네. 그 뭐냐면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동을 걸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인데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의 그 사법 처리, 탄핵에 대한 내란죄에 대한 요게 한동훈 전 대표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시를 가져오면서 기간이 길어졌을 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할 줄 몰랐겠지. 네. 본인 상식에서도 어떻게 관저에서 막 40 며칠을 버티고 막 와서 뭐 헌재도 부정해, 법원도 부정해, 검찰도 부정해, 공수처도 부정해 하면서 나는 안 했어 손 들고 막 이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당황스러운데 예측과 좀 다르게 흘러가니까. 완전히 예측과 다르죠. 한동훈 전 대표도 이 부분에서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고 내란 이 계엄에 대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한 50일까지 끌면서 구속기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미뤄진 건 있으나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는 한 달 반 정도의 등판이 미뤄졌을 때는 한 2월 중순에서 말 그러니까 그 입춘 지나면 움직이지 않을까.